안녕하세요. 서문대학교 컴퓨터공학부에 재직 중인 김종혁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렇다면 이 가설을 어떻게 설정하고 그걸 어떻게 추정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설을 설정한다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을 추정한다는 게 무엇이냐? 영어로는 하이포테시스는 가설이고요. 테스팅은 진짜 그야말로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해본다는 거니까. 그렇죠? 가설 검정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검정에 따라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스티메이션을 하는 건데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었어요. 그 수많은 경우의 수를 다 샘플링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걸 다 하느냐? 못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그 한 번만 했을 때에 그 한 번을 우리는 가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설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 가설을 설정해서 그 가설 범위를 설정한다. 엄밀히 얘기하면 가설의 범위를 설정해서 그 범위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우리는 이게 몇 퍼센트 오차를 계산했을 때에 대략적으로 이거는 그렇다 안 그렇다. 선거로 따지면 이번에 누가 될 것이다. 몇 퍼센트,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5%의 오차율 또는 95% 똑같은 얘기지만 95%의 신뢰 수준 하에서 또는 5%의 오차율 하에서 대략 누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런 얘기는 뭐냐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 물어볼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샘플을 뽑아서 예를 들면 한 500명한테 전화해서 물어봐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오는 대답에 한해서 그 사람들에게 추정값을 갖다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오차율과 신뢰 수준을 정해서 이 정도 오차율이 계산됐을 때에는 대략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누가 이깁니다. 라는 걸 갖다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렇다면 이 오차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스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가설을 언급하는 겁니다. 가설 설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State the hypothesis. 어떻게 가설을 설정하느냐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그 가설에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를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느냐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set the criterion for rejecting 가설. 즉 다시 말하면 이 가설이 우리는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범위를 갖다 우리 설정을 해줘야 돼요. 대략적으로 그 크리테리온, 즉 범위를 설정하는 게 스텝 2입니다. 그다음 스텝 3는 뭐냐면 자 이제는 실제의 샘플, 우리가 가져온 그 데이터를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거나 또는 그 교수들 8명에 대한 모든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기저 확률을 갖다가 다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 번 샘플링을 했을 때 그 샘플링 된 것에 대한 추정값들을 갖다 컴퓨트, 계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계산한 것. 그래서 스텝 4 마지막은 뭐냐면 스텝 3에서 나온 그 계산값과 스텝 2에서 우리가 설정한 그 오차 범위 내를 갖다 이 정도면은 오차 범위 내를 벗어나는 거야. 또는 이 정도면 오차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야를 갖다 판단해 주는 것. 즉 decide, 우리가 가설 세운 것을 갖다가 우리가 decide 하는 것. 그게 바로 스텝 4가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의 샘플링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이게 가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state the hypothesis. 자, 가설을 우리가 설정해 준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쉽습니다. 자, 어떤 샘플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보세요. We will use simply null hypothesis, the mean quantitative SAT score of the population, freshman student라고 얘기했어요. 즉 신입생들이 이번에 신입생들이 어떤 수능 점수를 가지고 우리 학교에 입학을 했느냐 라는 걸 우리가 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새로운 용어가 하나 나오죠. null hypothesis. 기본 가설이라는 말로 우리가 얘기할 가설은 가설인데요. 널값, 우리 널값이 하면은 그냥 기본, 귀무 가설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널값. 기본 가설이 무엇인가를 갖다 우리가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자 보세요. 내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작년에 비해서 이번 신입생들이 과연 더 좋은 수능 성적을 가지고 우리 학교에 입학을 했느냐 아니면 작년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애들이 들어왔느냐 나는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싶은 거야.
연구자인 나는 기본적으로 알고 싶은 게 뭐다? 작년에 비해서 더 좋은 성적이냐 덜 좋은 성적이냐 이번 신입생들이. 그러면 나의 기본 가설 널 하이포테시스는 어떻게 가냐면 모든 널 하이포테시스는요 이 꼴로 갑니다. 이 꼴. 즉 나의 기본 가설은 뭐다? 작년 점수인 455점에 비해서 똑같아. 야 이번에 신입생들도 사실은 작년이랑 똑같아. 작년의 점수가 몇 점이라고요? 455점이었을 때. 즉 나의 기본 가설은요 뮤는 455야 라고 하는 게 나의 기본 가설이 되는 거예요. H0는요 널 하이포테시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또 다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과학자예요. 우주인이 있냐 없냐를 갖다가 나는 꼭 알고 싶어요. 근데 지금까지의 기본 가설은 뭐예요? 우주인은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죠. 그러니까 기본 가설을 어떻게 세워야 돼요? 우주인은 없다라고 세워야겠죠. 지금까지.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타이레놀이라는 이 약이 있어. 이 약이 딱 먹었을 때 두통이 없어지는 시간이 대략 1분이야. 그러면 나의 기본 가설은 뭐야? 새로운 약을 내가 개발했을 때 나의 기본 가설은 뭐야? 비록 나는 새로운 약은 30초 만에 두통이 사라지는 약이라 할지라도 기본 가설은 어떻게 세워요? 기존에 있는 두통약과 같애라고 세우는 거예요. 즉 뮤는 1분이야 라고 세우겠죠. 근데 연구자인 나는 이 기본 가설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당연히 깨고 싶죠. 즉 연구자인 나는 기본 가설인 우주인은 없어 라고 하는 그것을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깨고 싶은 거예요. 또는 지금까지 두통이 없어지는 시간이 대략 약을 먹은 후에 1분이야 라고 하는 그 1분이라는 것을 깨고 싶은 거예요. 아니야, 난 30초 만에 두통이 없어질 수 있어. 이 내가 만든 새로운 약은. 그러니까 모든 과학자의 꿈은 바로 뭐다? 내가 세운 기본 가설, 널 하이포테시스가 기각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리젝트 되길 바라는 거예요. 리젝트 되길 바란다. 자, 즉 다시 말하면 no relationship, no difference, 즉 같다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널 하이포테시스의 기본이다. 그러나 연구자인 내가 바라는 건 바로 뭐다? 이 가설을 리젝트 하길 바라는 거죠. 그것만 여러분 머릿속에 딱 있으면 돼요.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내가 리젝트하는 구간을 설정해야 된다 이거지. 크리테리온은. 구간을 설정한다 이거지. 근데 내 마음대로 그냥 설정할 수 있나요? 없겠죠. 그거는 누가? 예전에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구간을 우리가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x1이라고 하는 변수는 0.1, 0.123, 0.189 뭐 0.1대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x2라는 변수는 10만 7,200, 10만 뭐 6,425. 그러면 완전 스케일이 다 틀려버리잖아요. x1과 x2를 비교할 수 있나요? 없죠. 너무 큰 차이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저번 시간에 z값이라는 걸 구한다 그랬잖아. 모든 평균을 다 1로 땡겨버린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평균이 1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 그게 아까 뭐예요? z값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z값의 세계에서는 모두가 다 공평해요. 그리고 그 구간, 세타 크리테리온, 즉 범위를 설정할 때는 예전에 어떤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뭐다? 실제 세계가 있는데 그 실제 세계를 z값을 통해서 가상의 z세계로 들여온 다음에 그 z세계로 들여왔으니까 이젠 z에서의 범위라는 게 있겠죠. 옛날 어떤 많은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z의 범위 내에서 들어오면 z의 범위 내에서 들어오면 뭐예요? 나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가 없어요. 아, 그냥 옛날이랑 똑같아. 우주인은 없어. 그리고 옛날 타이레놀 1분이랑 똑같아. 내가 만든 신약은 내가 만든 새로운 타이레놀은 효과성이 그닥 옛날에 비해서 크지 않아. 요 범위 내에 들어가면.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요 정규분포 범위 내를 벗어났어. 정규분포 범위 내를 벗어나는 건 되게 힘든 일이랬죠.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정규분포의 바깥쪽 범위 내로 벗어났어.
그럼 뭐야? 야, 이 어려운 확률, 즉 이 95%가 아니라 이 어려운 확률을 벗어나서 나머지 5% 내에 들어간 거야. 그럼 난 이제 돈을 벌 수 있겠죠. 생각해 보세요. 타이레놀 1분 동안 두통이 사라지는 타이레놀이었는데 기존의 약은 내가 만든 약은 뭐예요? 15초 만에 사라져. 그럼 뭐예요? 나는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어려운 확률을 뚫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즉 귀무가설을 기각한다는 얘기는 뭐다? 기존의 것을 벗어나서 나는 영구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새로운 어떤 무언가를 달성했다는 얘기고요.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통계적으로 검증을 해주는 과정인 거예요. 자, 이게 지금 그 얘기고요. 이 얘기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종 오류, 제2종 오류라고 해서 타입 1 에러, 타입 2 에러를 나눠질 수 있어. 제1종 오류는 뭐다? 여기 보시면 true인데 그걸 리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진짜 세계에서 이거는 정말 효과가 있어요. effective예요. true예요, true. 아, 여기가 true네요. not effective가 true라고 했네요. 그렇죠? 여기 false가 effective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내가 새로운 샘플 가지고 통계적인 어떤 무언가를 갖다가 계산을 했더니 아니 이게 널 하이포테시스가 true예요. 즉 널 하이포테시스가 true라는 얘기 뭐예요? 과거의 약과 새로운 약이 equal 똑같다. 즉 1분 걸리는 게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not effective 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새로운 약을 갖다가 나는 300억 주고 투자를 해버린 거야. 이거 어떻게 돼요? 내 300억 다 날아가는 거예요. 왜? 아니 과거의 약과 새로운 약이 효과성이 똑같다라는 거잖아. 널 하이포테시스가 true라는 얘기는 그치?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는 얘기거든 사실은. 근데 여기다 300억을 투자했으면 어떻게 돼요? 널 하이포테시스를 리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제1종 오류라고 얘기한 거예요. 반대의 경우는 뭐예요? 이펙티브하지 않으니까 나는 투자를 안 한 거겠죠. 그렇죠? 이거는 정확한 디시전이에요. 근데 또 다른 오류가 있겠죠. 뭐예요? 이거 진짜 효과가 있어요. 즉 내가 만든 새로운 약이 15초 만에 두통을 사라지게 해. 효과가 있어. 근데 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귀무가설을 기각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바보처럼 잘못 계산해서 효과가 없다라고 계산을 해버려가지고 응? 그래서 300억을 투자하지 않은 거야. 그럼 타입 2 에러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뭐예요? 내가 손해보는 건 없어요. 돈을 벌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것뿐이지 내가 투자를 300억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손해보는 건 없어. 근데 뭐야? 타입 1 에러는 뭐야? 300억을 손해보는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타입 2 에러는 기회 손실이라고 해서 내가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손해보는 건 없어요. 물리적인 손해는 없죠. 타입 1 에러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돼요. 그렇죠? 근데 요거와 요거는 사실은 correct decision이 되는 거죠. 그렇죠? 스텝 2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자 보세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Z값의 세상으로 들어온 거예요. Z값의 세상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약이 정말로 효과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산해 봤더니 스텝 3에서 계산해 봤더니 여기 값이 나온 거예요. 네? 여기 값이 나왔는데 내가 스텝 2에서 레벨 오브 시그니피컨스 즉 유의 수준을 갖다가 만약에 여기로 설정을 해놨다? 좀 속된 말로 우리가 빡세게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예. 야 나는 이거 내 300억이 들어가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니까 조금 더 즉 이 99%의 신뢰 수준으로 볼래.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 남은 구간은 1%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1%는 너무 힘든 구간이잖아. 그렇지? 1% 안에 들어가면 나는 정말로 투자할 거야. 라고 하는 아주 빡센 신뢰 수준을 보겠다라고 하면 여기를 갖다 우리가 설정을 하는 거야. 근데 야 이번에 뭐 한 10억만 투자하면 되니까 이렇게 우리 막 타이트하게 하지 말고 좀 널널하게 봅시다. 라고 해서 신뢰 수준을 갖다가 99%가 아니고 대략 한 90% 수준으로 볼래? 라고 해서 여기에다 설정을 해놓을 수 있는 거예요. 90%. 그럼 뭐야? 90%가 여기 안에 90%니까 나머지 여기 밖에 이 신뢰 수준 밖에는 10% 안에만 들어가면 나는 뭐예요?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덜 타이트하죠. 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스텝 3에서 계산을 해봤더니 새로운 것의 효과성이 여기에 나타났어. 그럼 뭐야? 내가 만약에 타이트하게 보는 기준에 따르면 이 기준 안쪽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뭐예요? 나는 투자 안 하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왜? 귀무가설, 기본가설을 기각할 수가 없어요. 이 신뢰 수준 안쪽에 들어왔기 때문에 기본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과거의 약이나 새로운 약이나 효과성이 똑같네. 귀무가설을 채택한다는 얘기니까. 기각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귀무가설이 뭐였어요? 똑같네였잖아. 똑같네. 똑같네를 그냥 채택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난 투자 안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조금 널널하게 타이트하지 않게 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럼 뭐야? 내 새로운 약이 이 기준보다 밖에 있죠. 밖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나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이거죠. 자, 스텝 2는 이미 누가 기준을 갖다가 다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죠? 제가 하나하나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내가 요거 95%의 신뢰 구간을 보겠다라고 하면 뭐예요? 여기 안에 들어야 되는 이 바깥쪽에 들어야 되는 거는 오차 확률이 5%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5% 또는 뭐야? 1%만 보겠다. 타이트하게. 그럼 뭐야? 1%를 보는 거예요. 이 오차 확률이 우리가 5%냐 95%냐에 따라서 이 끝단 Z값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5%냐 95%냐에 따라서 우리가 요 면적이 1.90이냐 1.99냐 1.96이냐 요거에 대해서 1.96이다 그럼 뭐야? 여기 0.06해서 1.96 하면 대략 47.5%가 나와요. 0.475니까 47.5라는 건 뭘 얘기하죠? 보세요. 여기 반 딱 잘랐으니까 전체 100% 안에 요 반 부분 뭐예요? 50%죠. 50%. 0.5죠. 0.5인데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이 47.5%란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이 밖에 나갈 확률은 뭐예요? 2.5%죠. 2.5%니까 뭐예요? 요쪽과 요쪽 양 끝단을 다 합치면 2.5 더하기 2.5니까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라고 하는 이 오차는 뭐예요? 면적으로 따지면 47.5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47.5에 해당하는 것의 Z값은 바로 1.96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Z값은 바로 뭐다? 요 선의 값을 얘기해요. 5%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요 빨간 선에 해당하는 여기가 1.96이 되는 거예요. 이게 Z세상의 값이에요. Z세상의 값. 진짜 세상에서는 0.000 될 수도 있고 122,500 될 수도 있지만 그걸 우리는 Z세상으로 가져온다 그랬죠? Z세상에서 내가 크리테리온, 영역을 설정할 때 난 5% 정도의 오차율은 인정해 줄게 라고 하면 이게 바로 뭐다? 1.96이 된다 라고 하는 걸 이 표를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1.96이다 라고 하는 부분 자, 이 표를 갖다가 우리는 Z값이 1.96이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Z 크리티컬 밸류라고 해서 Z 크리티컬 밸류는 이 표를 보면서 우리는 구할 수 있다라는 ZCV라고 표현합니다. 자, 스텝 3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Z값 구하는 건 뭐였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죠.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통해서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의 오차값, 즉 표준 오차값을 우리는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Z값을 구하는 거. 자, 그러면 뭐예요? Z값은 우리가 144명의 표본 신입생들을 갖다가 했고 그들의 시그마 값이 100이었으니까 8.33이라고 나왔다라고 하면 자, 이 8.33은 우리는 Z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Z값은 구하는 방법이 바로 뭐다?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가 구한 스탠다드 에러 값 아까 8.33 구했죠? 이 8.33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통해서 8.33을 구한 데다가 뭐를 한다 그랬죠? 원래 나의 값 샘플 민 즉 144명한테 물어봤을 때에 그들의 수능 성적 535점에서 정답 실제 정답은 아까 뭐였죠? 전체 455점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요거에서 요걸 뺀 것을 뭘로 나눈다? 스탠다드 에러 값으로 나왔을 때 그때 그 값이 바로 9.6이라고 하는 값이 바로 스텝 3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Z 값인 거예요. 스텝 4에서는 자, 내가 5%의 오차율을 인정한다라고 했을 때 그 5%의 오차율에 해당하는 Z 크리티컬 밸류, 즉 우리가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기준값은 바로 뭐였죠? 1.96이었죠. 그리고 내가 스텝 3에서 구한 값은 뭐예요? Z값은 실제 Z값은 9.6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이 영역 안에 들어가나요? 영역 훨씬 밖에 있죠. 인정할 수 있는 영역 훨씬 밖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본 가설을 기각하고도 남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번 신입생들의 수능 성적은 작년 신입생들의 수능 성적인 455점보다 훨씬 상회하는, 작년보다 훨씬 똑똑한 애들이 이번에 들어왔다 라고 하는 거죠. 원래 기본 가설은 뭐였어요? 아니, 작년에 수능 성적이나 올해 신입생들의 수능 성적이나 똑같아 라고 나는 기본 가설을 세웠죠. 근데 계산해 보니까 이번에 신입생들이 훨씬 더 우수한 애들이 들어왔네요. 그렇죠? 자, 요 기본 제가 스텝 2에서 얘기했던 요거보다 훨씬 더 큰 값을 가졌다. 그래서 요 영역을 벗어났다라고 해서 우리는 decide 할 수 있는 거예요. exceed critical value. 5%의 critical value를 훨씬 상회해서 초과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뭐다? 작년의 신입생보다 올해 신입생은 훨씬 더 똑똑한 애들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요거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갖다가 좀 더 도식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러분 한번 요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